자,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제목, 결혼한 지 25년째. 우리 자녀에게는 결혼하라는 말 절대 안 하고 즐겁게 살아라고 말합니다.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이에요. 이것도 댓글 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,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죠. 결혼한 지 25년이면 나이가 50살이 좀 넘으신 분 같은데, 이분이 댓글로 자기 결혼 스토리를 좀 얘기를 많이 하세요. 연령대가 높으신 분 같아요.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결혼하셨고, 남자분이 결혼하셨고 25년째 결혼 생활했고, 와이프하고 이혼 도장을 찍으신 것 같아요. 그 사연을 보니까 이제 끝냈다고 얘기 나와 있어요. 이분은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부정적 얘기를 많이 하세요. 결혼을 하신 분인데, 그러니까 하고 나서 이제 좀 안 좋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자녀한테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, 그게 아니라 뭐 결혼 꼭 안 해도 되니까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겁게 살아라, 아마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. 보통의 꼰대 부모님하고 좀 다르죠. 보통 부모님들은 결혼해야 산다, 혼자 살면 청승맞다, 나중에 쓸쓸해질 수 있다, 외롭다, 결혼해야 된다,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근데 보통의 어른들하고 다르게 즐겁게 살아라. 어떻게 보면 이 댓글 다신 분이 결혼 생활 내내 좀 힘들다 보니까, 뭐 결혼 생활 힘들죠, 사실. 솔직히 말해서 결혼이 행복한 것도 있지만 고생을 훨씬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. 결혼 안 하신 분들에 비해서. 왜냐하면 식구가 늘어나고, 이게 성격이나 어떤 가치관이 맞지 않은 사람과 계속 살아야 되는 거니까 계속 이제 살면서 부딪힐 거 아니에요.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.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사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. 왜, 연애하신 분들도 아시겠죠. 연애 결혼했다가 이제 결혼하신 분들 많겠지만, 연애 때 통했다고 생각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안 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확실히 연애와 결혼은 다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자녀 때문에 참고 사시는 분들. 아직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. 뭐냐면 자녀 때문에 이제 이혼 안 하시는 분들.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자녀들한테는 이혼이라는 게 굉장히 뭔가 무겁게 다가와요. 다 크고 나서 이혼하면 상관없는데, 아직 어린 자녀들한테는 이혼하면 이게 꼬리표 좀 따라 붙어요.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애들한테 왕따 당할 수도 있고, 뭔가 좀 불안전 요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는 분들도 있습니다. 애가 클 때까지는 참자. 성인 되고 나서 이혼하면 어차피 쟤네들도 이해해 줄 거야. 아직까지도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이 어린 애들한테 이제 이혼 가정이 돼버리면 그게 아직 이게 가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교육적으로도. 아직 어린 애들한테 이혼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죠, 어떻게 보면. 그거는 옛날에 지금이 똑같아요. 뭐 결혼해서 행복하기 때문에 뭐 결혼을 장려하는 부모님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. 근데 이 댓글 다신 분은 결혼이 좀 힘드셨나 봐요. 나름 하고 나니까. 보통의 결혼하신 어른들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.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점이 많았을 거라 생각됩니다. 잘 제대로 잘 안 적으셨는데, 참 참고 산다는 게 참 그렇네요. 자녀 때문에 참고 산다. 그리고 안 맞는데 참고 산다는 게 서로 간에 얼마나 고통일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실제 애들한테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그냥 이혼해. 근데 쉽지가 않아요, 그게. 왜냐하면 부모들이 이혼하고 싶지만 애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. 애들이 엄마 아빠가 갈라지는 걸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눈에 밟혀가지고 이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. 부모들은 괜찮지만 애들한테는 이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잖아. 애들한테 이혼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. 진짜로. 그러니까 나 자신은 이혼하고 싶어. 이미 마음이 갔어. 하고 싶지만 남은 애들은 어떻게 키울 거냐. 얘들은 어떻게 살아갈 거냐. 이거 눈에 채이지 않을까요? 내 자식인데. 얘네들은 편부모 가정으로 계속 꼬리표를 달고 살 텐데, 학교 생활하면서 계속 이제 애들한테 너 아빠 없잖아, 엄마 없잖아, 이런 걸로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. 요즘 애들 굉장히 싸가지가 없는데 이거 생각 안 할까요?
생각합니다, 이거. 물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바로 이혼까지 가는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, 보통의 자녀 입장이 되면 그냥 엄마 아빠 그냥 같이 살면 안 돼?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참고 사는 경우도 좀 덜어 있습니다, 아직까지. 왜냐하면 생각해봐. 이혼하고 나서 갈라졌을 게 애가 상처받고 키우면 평생 엄마 아빠 원망합니다. 이럴 거면 왜 낳았냐고. 이렇게 힘들게 살 것 같으면 결혼생활 왜 했냐고. 원망 안 할 것 같아요? 원망합니다, 여러분.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받고 살면 뭐 날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뭐 그런 마음 먹을 것 같아? 아니에요. 당신들이 우리 낳았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. 어떻게 부모란 사람이 자기도 힘들다고 우리 내팽개칠 수 있냐. 이런 말 안 할 것 같아요? 합니다, 여러분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상 부부 사이가 안 좋아도 이혼이라는 선뜻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.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이혼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. 우리나라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. 이혼하면 남자가 더 비참하다고요? 비참한 경우도 있고 여자가 비참한 것도 있어요. 뭐냐면 둘 다 힘들어요.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봐. 위자료 준다고 하더라도 남자가 재산이 많았을 때 위자료를 많이 받는 거지. 남자가 뭔가 돈 나올 게 없으면 받을 수 있는 게 얼마 안 됩니다. 재산 분할할 때 부채도 이러면 분할 대상인 거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? 예를 들어서 영끌 같은 거 이혼했다. 그러면 아파트 그 빚 있을 거 아니에요. 대출하는 것도 분할됩니다. 그것도 딱 반등이에요. 무조건 재산 뭐 남은 거에 반이 아니라. 그러면 생각보다 남는 것도 얼마 안 돼. 그리고 여자분 대부분 경력이 단절돼가지고 이제 와서 취업해서 일하기 쉽지가 않아요. 사회랑 이미 담을 쌓았잖아. 주부 생활하면서. 그런 분들 꽤 많거든요. 근데 나이 먹고 일하려고 하니까 받아주는 것이 있어야 말이죠. 그리고 애 커나가면 교육비도 들지 않습니까? 이거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, 이게. 대부분 돌싱이 된 분들 보면, 만약에 이혼하고 나서 여자 쪽으로 이제 애를 이제 부양을 하잖아요. 그러면 힘들게 사는 경우 많아요. 집이 처가가 잘 사지 않는 이상은. 보통이라고 치면. 그래서 참 이혼하는 것도 이게 하고 나서도 참 힘든 것 같아, 이게. 결혼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. 이혼의 부담을 항상 끼고 있으니까. 사실 둘 다 안 좋아요, 둘 다.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.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생은 어떠한 선택을 하든 고통의 연속일 뿐. 고독을 내면화하고 작은 행복을 추구하길. 우리가 뭔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보다 나은 선택을 하기 선택을 하는 거 하잖아요. 보다 나은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. 결혼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건데, 근데 문제는 그런 거야. 무조건 좋은 선택은 없다는 거예요.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닌 거예요. 나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. 좀 힘들고 불행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으면 결혼하는 게 맞다고 봐요. 근데 무조건적인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무조건적인, 그냥 원초적인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결혼하는 생활이 힘들어. 안 좋은 것도 많고 스트레스 받을 것도 많고 그 가운데 행복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 뭔가 어려움과 고통을 수반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선택은 없어요. 무조건 100% 정답은 없습니다. 그냥 자기한테 이득이 되고 조금이라도 맞을 것 같으면 그게 맞는 거죠.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말 이해 못하겠어요. 행복과 불행은 같이 오거든요. 난 그렇게 생각해. 지금 결혼하신 분들 솔직하게 말해서 무조건 행복하지는 않잖아요. 여러 가지 불행적인 여건이나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것들, 감당해야 되는 것, 희생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지만 그런 걸 감내해서라도 내가 싱글을 살 때보다 다른 행복을 추가할 수 있으면 그거를 족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낫지. 무조건 결혼했기 때문에 행복하다. 싱글보다 훨씬 맞다. 오히려 그거는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.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결혼 생활하면 어려운 게 많거든요.
어려운 게 많아요. 난이도가 확 올라가죠.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. 어떤 선택이든 본인한테 맞는 거 하면 되는데 그 맞는 선택이 100%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뭐냐, 어떤 선택을 하도 무조건 좋은 것만 생각해. 좋은 것만. 나쁜 것도 있단 말이에요. 좋은 거나 나쁜 걸 같이 봐야 돼. 왜 좋은 것만 생각하냐 말이에요.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해질 것이다. 외롭지 않을 것이다. 즐거울 것이다.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있잖아. 더 많잖아. 결혼하면 안 맞을 것도 있고, 싸울 것도 있고, 어려운 것도 있고, 돈 때문에 문제될 것도 있고,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도 있잖아요, 사실. 애 키운 거 부담 안 된다고 거짓말이죠, 솔직히 말해서.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.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애를 제대로 돌봐본 적이 없잖아요, 사실. 결혼하기 전까지는. 그리고 훈련 받아본 적도 없잖아요. 당연히 부담이 된 건 사실 아닙니까?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, 그런 것도. 이 사람과 살다가 안 맞을 수 있다. 싸울 수도 있다. 맞춰나가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왜 무조건 행복만 따집니까? 갈등을 만들 수 있는 게 많잖아요, 결혼이라는 게. 아무튼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정서가 뭔가 좋은 것만 있으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. 미디어도 보면 좋은 건 보잖아. 나쁜 것도 있는 건데. 좋은 거 나쁜 걸 같이 봐야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선택을 할 수 있잖아. 좋은 거 안 보니까 오히려 이용당하지 않습니까? 착취당하잖아요. 좋은 것만 보려고 하니까. 난 서로 간에 결혼하더라도 좋은 거만 보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봐야 돼. 단점도 봐야 돼. 장점과 단점 같이 보고 나서 그런 단점이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. 그러면 하는 거예요. 우리나라 결혼할 때도 난 이혼율 높은 게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. 뭐냐면 너무 배우자의 좋은 것만 보니까. 연애할 때 너무 좋은 거만 보고 좋은 거만 보여주니까. 어떻게 사람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? 단점이 분명히 있는데. 어떻게 좋은 거 말할 수 있습니까? 왜 그런 거 있죠, 여자분들 얘기하는 거. 연애 때는 안 그랬는데. 그거는 본인도 잘못했죠. 왜냐? 연애 때 그런 거만 보니까. 이 사람의 단점을 볼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본인이 안 봤으니까 그런 거잖아. 그럼 본인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. 본인도 좋은 거만 보여줬지, 본인의 어떤 나쁜 거, 흠결적인 부분은 안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.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의 장단점을 서로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. 현실적인 부분 파악하고 나서 그 부분을 다 받아들이고 나서라도 결혼해서 충분히 이겨낼 자신 있다. 이해할 자신 있다. 뭐 좀 그런 게 좀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. 하면 하는 거죠. 근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좋은 거 바라보고 무조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. 안 그래요?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. 어떤 선택이든 무조건 좋고 만족스러운 선택은 없습니다. 좋기만 한 건 없어요. 좋은 게 있으면 싫은 게 있습니다. 싫은 게 있어도 내가 감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. 전 결혼을 할 때도 어느 정도 불행할 수 있다, 힘들 수 있다 전제를 깔아야 돼. 고생할 수 있다. 그런 전제를 깔고 나서 또 나는 가정을 이루고 싶고 책임질 수 있고 그래도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행복감을 느끼고 싶고 성취욕을 느끼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. 그냥 무조건 행복해지려고, 좋아지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보면 그런 게 극단적으로 너무 좋은 것만 따져요. 유튜브도 좀 그런 거 있잖아.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잖아. 저같이 듣기 싫은 말은 안 들으려고 하잖아. 듣기 좋은 말도 있고 싫은 말도 있잖아요. 안 그래요? 사람들 보면 너무 듣기 좋고 보기 좋은 것만 보려고 하잖아.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 아니야. 내적 성장이. 세상에 무조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, 여러분? 좋은 게 있으면 싫은 것도 있는 거죠. 만족스러운 게 있으면 안 만족스러운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도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는 거.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종합적인 걸 감안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. 못하겠다 싶으면 안 하는 거고. 그렇기 때문에
너무 좋은 것만 보고 너무 장점만을 보면서 결혼이나 다른 문화들을 단정 짓거나 판단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